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느 법원이 어떻다 이렇게 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느끼는 특성이니까 진행을 할 때 좀 참고를 해서 이런 사정이 좀 있다. 그리고 저희도 많이 요구를 한다. 절차속행 요청서 제출을 하고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두 번, 세 번 요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법원마다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진짜 새롭게 알게 된 촬영을 하면서 저도 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게 지역마다 분위기, 실제로 좀 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서울과 서울 외 지역으로 제가 구분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 기준도 있고 또 독특한 그 관할 법원만의 보정 방식을 요구하는 법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차차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보면 7월 1일자로 시행된 실무준칙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실무준칙을 만들면서 앞으로 우리 서울회생법원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배우자의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을 하겠다라든지 그 예전에 제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와 관련해서 서울회생법원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준칙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약간은 다른 법원과 달리 운영하는 준칙이 있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은 일단은 좀 선도적으로 체계가 있는 그런 이제 법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서울이 좀 더 유리하다고 완전 유리하죠. 예. 그러면은 서울로 이사가 버리는 거예요? 이사 가서 그 서울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관할 기준으로는 서울이 맞죠. 근데 이제 조금 부당하게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이제 옮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코인을 손실금 처리를 한다? 다른 지역은 청산가치 반영을 하는데 서울은 반영을 안 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서울로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해서 신청하는 거를 법원이 얼마나 받아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소득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면은 내는 금액이 크니까 갑자기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200만 원짜리 직장으로. 옮긴 다음에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100만 원을 바로 빼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옮길 만한 사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부당하게 이 회생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에 따라서 법원이 변제금을 그 300만 원 기준으로 상향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보정이 나왔었거든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서울로 이사간 사람들을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잘 설득을 해야겠죠? 저희가? 저는 사실 그것조차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유가 된다고 보긴 하거든요. 당연하죠. 그거는 이사를 안 가게 했어야지 사실은.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저는 사실 웬만하면 받아줄 거라고 봐요. 허위의 관할이 아니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원 살고 있고 수원에서 일을 하는데 거주를 하고 있는 척 주소만 이전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받아주면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면은 좀 웬만하면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예전에 말씀하실 때도 대구가 좀 보수적이고 네, 대구, 부산, 부산 창원, 경상 울산, 네. 보수죠. 네. 왜 근데 거기만 이런- 그렇진 않아요. 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기자분도 저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그냥 이거는 좀 그냥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제 법원도 공무원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좀 그 평균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방식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 통합시켜버리면 안 되나요? 이걸 관할이요? 네. 그거는 안 되죠. 신청인 기준으로 주거지를 관할하는 이제 법원 그리고 직장도 가능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그 관할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서울회생법원에서 통합해서 한다면 지방 법원이 또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서울회생법원이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지방법원을 다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할은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건데 안타까운 건 있죠. 그 서울회생법원의 그 개별적인 실무준칙을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어? 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필수 제출 서류가 그 법원만의 방식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게 대전, 청주, 춘천, 강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 접수를 할 때 모든 채무자들이 거기에서 원하는 그 필수 제출 목록대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필수 서류라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따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법원의 특이사항은 아니고 외부회생위원 제도가 있는 법원이 있어요. 그게 서울, 수원, 인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 수원, 인천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이 되는 이제 채무자의 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이 이 사건을 보고 보정도 내리고 면담도 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계 자료로 이거는 좀 근거가 있는 내용인데 변제율이 가장 높은 법원이 이제 강릉지원이에요. 이게 이 통계만 가지고 딱
여기가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변제율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채무자들에게 특히 좀 엄격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느낀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 법원이 이런 보정 문화를 평균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반에서 할 수는 없는데 저희는 일단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서울 법원 중에 가장 채무자의 사정을 많이 채무자의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주는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정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좀 들어준다는 거죠. 진행도 빠르고 개시 결정도 빨리 나오고 금지 명령도 좀 후하게 내려주는 편.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사건이 좀 많이 접수가 돼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비해서 진행이 많이 느려졌고요. 기본적인 그 보정 권고 사항에 대해서 웬만하면 거의 다 내려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대출금 사용처라든지 배우자 재산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묻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빠짐없이 대부분 묻는 편이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인천은 좀 전국적으로 악명이 좀 높은데 최근 취업하신 분들은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조건부 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1년마다 한 번씩 채무자의 소득을 이제 신고를 하고 만약에 소득이 늘어나면 그걸 반영하는 뭐 그런 방식의 조건부 인가예요. 근데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반영을 하는 법원 중에 하나가 이제 인천지방법원이고요. 이제 부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은데 그 보정 권고라는 게 채무자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우자에 대해서 이 사람 물어볼 게 있다? 그럼 배우자에 대한 보정을 하고 사업을 예전에 했다가 실패했는데 그 사업 관련해서 뭔가 볼 게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정을 하고 대출금이 갑자기 최근에 뭔가 되게 많이 쓰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정을 하고 카드값이 이 사람은 특히 많이 나왔다? 그럼 카드값에 대한 보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그 채무자에 맞는 이제 보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채무자의 신청서를 안 보고 보정을 내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되게 일률적인 보정을 내리거든요. 예를 들면 급여소득자인데 사업소득에 대한 보정이 나온다거나 부양가족이 없는데 부양가족에 대한 보정이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사건의 내용에 맞게 이 사람이 이제 보정을 해야 저희가 그 보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업 관련 보정을 하면 저희가 그 보정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급여소득자들에게 얘기를 하면 되긴 하는데 왜 이런 식의 보정을 내리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의정부의 경우에는 진행이 되게 느려요. 저희가 지금 이제 7월이면 7월에 접수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일주일 안에 내려주고 그다음에 금지명령과 함께 거의 보정이 나와요. 이 채무자에 관련된 보정이. 근데 이제 의정부 같은 경우 접수를 했어요. 한 2달 정도 이제 보정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보정 권고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법상으로는 제가 개시 결정이 1개월 안에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걸 지키는 법원은 거의 없는데 그만큼 이제 의정부는 이제 그 보정을 내리는 시간이 느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느 법원이 어떻다 이렇게 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느끼는 특성이니까 의료인들이 이제 특히나 의정부에 계신 분들, 이제 부산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진행을 할 때 좀 참고를 해서 저희가 느끼게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사정이 좀 있다. 그리고 저희도 많이 요구를 한다. 절차속행 요청서 제출을 하고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2번, 3번 요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법원마다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이제 완전 쪽 전문가다 보니까 사는 지역 딱 보고 공략법이 다 좀 어느 정도 있겠네요. 조금 달라요. 예, 그리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부산지방법원의 경우에도 어떤 회생위원이 어떤 식으로 보정을 내린지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리 좀 준비가 되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상담 단계 얘기를 해요. 부산이세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 아까 조건부 인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최근 취업했는데 조건부 인가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안 나오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 인천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점점 개선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개선시키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고 변호사님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그 도산변호사회에서 계속 사례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 전달도 하고 이번에 서울회생법원과 좀 있으면 이제 간담회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전달할 예정이에요. 간담회. 네. 있어 보이네요. 있어 보이죠? 그거 원래 간담회 갈 때 이제 유저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간담회 갈 때. 맞아요. 공통적인 의견 이런 것들은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추렸어요. 이사회에서 좀 이제 이런 거는 좀 부당하지 않냐라는 뭐 다 공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지역마다 이런 보정 차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사례들, 좀 개선해야 될 사례들을 그 각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수집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8월에는 이제 수원에서 개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름대로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